의정부 소각장 이전 사업이 환경부의 제동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소각장의 내구 연한이 지나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로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연천과 파주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모두 11마리인데 최근에 교미 시기가 겹치면서 멧돼지 간 접촉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명 추가돼 5일 기준 국내 확진 환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17번째 확진자는 싱가포르에서 귀국한 구리 시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불안감에 마스크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얼마 전부터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있지만 폭주하는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의정부 소각장 이전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 전까지 기존의 소각장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소각장은 노후하고 쓰레기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은 사용 가능 횟수를 이미 5년 이상 넘겼지만 새로운 소각장이 가동되기까지 앞으로 7년 이상 더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각장의 노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 소각장은 일일 처리 용량 200톤에 못 미치는 170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낡아 안전 문제 등으로 처리 용량을 줄인 겁니다. 기기가 노후할수록 보수 기간이 늘어나고 소각 용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정부 지역에서 올 한 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 쓰레기 양은 약 7만 톤. 이 중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쓰레기 양은 5만 6천 톤, 사설업체가 처리하는 쓰레기 양은 1만 1,000톤,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지는 쓰레기는 3,700톤입니다. 이미 소각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 2,000톤을 고려하면 3년간은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각기기 2기 중 1기라도 고장날 경우 쓰레기 대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수기간이 20일인 걸 감안하면 기기 1기 고장 시 쓰레기 1,700톤이 쌓이게 됩니다. 거기다 묻지도 못하고 태우지도 못하면 의정부에다 어디에 싸놔야 되거든요. 한 달만 싸면 무슨 홍복산 한 반만한 거를 쓰레기로 싸놓고 그게 가능한 그 생각보다 굉장히 큰 위기이기 때문에 소각기기가 고장날 경우를 대비해 쓰레기를 보관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올해부터 시는 공공처리장 쓰레기 수거량을 줄이고 소각장에 쌓인 쓰레기를 소각해 없앨 계획입니다. 만일에 대비해 소각장 내부에 쓰레기 저장 공간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고산지구와 각종 재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 쓰레기 발생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2월 기준 의정부시 인구수는 45만 2천 명. 시는 도시개발을 위한 2035년 목표 인구를 53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2025년이면 수도권 매립지마저 폐쇄될 예정입니다. 내구 연한을 훌쩍 넘긴 소각장이 아슬아슬하게 운영되는 상황. 의정부시는 소각장 보수를 꼼꼼히 해 쓰레기 대란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천과 파주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11개체 발견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5일 기준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모두 164건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양성 폐사체가 한꺼번에 다수로 발견되는 것은 먹이 경쟁 시기와 교미 시기가 겹치며 멧돼지 간의 접촉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환경과학원은 설명했습니다. 연천군은 의료 폐기물 배출업소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대상은 관내 병의원과 요양병원 등 의료 폐기물 배출업소 62곳이며 점검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연천군은 이번 집중 점검 기간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의료 폐기물 보관 기한 경과 등 불법 사례 적발 시에는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17번째, 18번째 확진자가 나와서 접촉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또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하루 만에 수천 명이 늘었습니다. 국내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현황을 김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24,506명으로 하루 사이 4천여 명이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492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명이 늘어난 18명입니다. 이 4일에 태국 여행을 다녀온 40대 한국인 여성이 16번째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18번째 환자는 21세 한국인 여성으로 16번 환자의 딸입니다. 17번째 환자는 38세 한국인 남성으로 컨퍼런스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했는데요. 이후 행사 참석자 중에 확진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4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 후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으로 확인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들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날까지 파악한 환자의 접촉자는 무려 1,318명에 달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중국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24,024명, 사망자가 490명인데요. 전 세계 확진자와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 세계 곳곳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어 연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과 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미주, 유럽 등 28개 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모두 200명에 달합니다. 나라별로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중국 다음으로 싱가포르가 22명, 태국과 일본이 각각 19명, 한국, 홍콩 순입니다.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마스크와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공식적인 정확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출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마스크에 손이 가기 마련인데요. 마스크 제조업체는 얼마 전부터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폭주하는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 생산 라인에서 완제품이 포장돼 나옵니다. 부직포를 투입해 마스크가 만들어지기까지 총 5단계. 시간당 4천여 개의 마스크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생산되는 물량은 약 7만 장. 최근엔 작업 인력을 2배로 늘려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하루 주문량 10만 장을 맞추기엔 역부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주문량이 평소보다 5배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완제품을 보관하는 재고 창고입니다. 평소엔 이곳이 재고로 꽉 차 있는데 지금은 생산하는 즉시 납품되다 보니 이렇게 군데군데 텅 비어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이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탓에 주문량을 맞추려면 공장 설비를 추가로 늘려야 하는데 자금만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닙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되는 기간이 8개월이 걸렸어요. 지금 기계를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가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끝난 이후에 아마 가동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중국 도매상들의 마스크 구애는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현금 보따리를 든 도매상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공장은 전부 다 가서 10만 장, 20만 장씩 받아오고 그래가지고 모아서 가져가. 10억, 20억씩 벤팅해 본다니까요. 현재 전국에 있는 마스크 제조 공장은 180여 개. 정부는 이번 주부터 마스크를 하루 1,000만 개씩 생산할 수 있도록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원자재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 국내산 원자재에만 의존해야 하는 데다 중국의 물량 빼내기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계획된 생산 물량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역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지자체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세워놓은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부터 8일까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경기도 기본소득과 지역 화폐를 한자리에 볼 수 있는 행사로 전 세계 16개국 7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데다 해외 인사들 초청까지 마무리됐지만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해 행사 연기가 불가피했습니다. 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저희 그 도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치러지는 기본소득 박람회가 박람회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연기이기 때문에 이 감염증이 좀 잠잠해지고 안전이 확보되면 그때 다시 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지역별로 열리는 정월 대보름제. 새해 첫 보름달을 보며 한 해의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중요한 세시 풍속입니다. 줄다리기와 지불놀이 등 다양한 민속 행사가 펼쳐지며 마을 잔치로 이어지는 중요한 행사지만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특히 구리시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경기 북부 지자체들은 부랴부랴 대보름 행사 취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뭐 진정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단체 내부 회의도 거치고 상급 기관에서도 자제하라는 그런 시달도 되고 해서 자체 내부 회의 거쳐서 취소를 했다고. 한두 달 뒤 행사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양주시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가래비 3.1운동 재현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3.1운동의 뼈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순국 선열의 애국심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아직 양주시에 확진 환자는 없지만 해마다 1,500여 명 이상의 주민이 참석하는 만큼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내부 회의를 거쳐가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시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해서 취소 결정을 내렸고요. 그 예산은 못 쓴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3.1운동 기념 행사라는 게 꼭 3월 1일 날 할 수밖에 없는 행사라서 부득이하게 취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또 4월 중순에 열릴 예정인 왕실축제 역시 조만간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5월 중국 자매도시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는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면서 행사를 준비 중인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즉 튀는 침방울을 통해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밀착 접촉을 하면 감염될 우려가 큰 건데요. 실제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침이 어디까지 튀는지, 그 밖에 또 다른 전염 경로는 없는 건지 한보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재채기를 할 때 침은 과연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식용색소를 활용해 지금부터 거리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채기를 해봤습니다. 침방울은 2.8m까지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흔히 저지르는 실수,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재채기를 했습니다. 거리는 2.1m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엔 기침 매너로 권장되는 방법으로 팔꿈치 쪽 옷소매로 막아봤습니다. 더 줄어든 1.8m로 측정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1m가 줄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어떨까? 방한용으로도 사용되는 면 마스크를 써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침방울은 없었습니다. WHO가 의료인에게 착용을 권고하는 KF94 마스크 역시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제한된 거리 내에서 특히나 이제 비말이 입이나 코, 강물을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손마스크는 또 이렇게 빨아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셔서 자주 뭐 교체하거나 빨아서 쓰시거나 이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 환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묻은 문 손잡이, 휴대폰 등을 만지거나 손을 잡았을 때도 감염이 될까? 전문가들은 단순 접촉만으로 전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흡기 상피세포랑 바이러스가 접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말라있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이제 환경에 노출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는 사실은 가능성이 많지는 않거든요. 소독을 하고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뭐 문손잡이에 말라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감염이 되겠다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이러스가 두세 시간 안에는 전염 가능한 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손을 씻지 않은 채 입이나 코, 눈을 만져선 안 됩니다. 자택격리 상태에서도 가족들끼리는 접촉을 피하고 2m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 마스크를 끼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정부는 4일부터 확진자와 2m 안에서 접촉한 사람은 모두 2주간 자가격리 조치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입춘도 지났는데 때늦은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종일 많이 추웠는데요. 갑작스러운 한파에 건강관리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꺼운 점퍼에 털모자와 장갑, 목도리까지. 온몸을 꽁꽁 싸맸지만 살을 파고드는 칼바람에 몸이 잔뜩 움츠러듭니다. 마스크를 써도 새어나오는 입김. 시민들은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다른 날보다 더 많이 껴있고요. 채비 단단히 하고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추운데 나오면 또 감기 걸려갖고 아무래도 면역력 떨어지면 또 쉽게 또 코로나 같은 게 면역력이 강해야 안 한다고 하니까. 추위를 뚫고 시장에 나온 상인들은 맹추위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난방기구에 손난로까지 챙겼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매서운 한파까지 겹치면서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코로나에도 사람도 안 나오고 날씨가 너무 추워버리니까 집에서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일단 안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나왔다가 오후에 좀 일찍 들어가고. 5일 수도권 대부분 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건강관리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면역력이 낮아지면 감기나 독감은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겨울처럼 기습 한파일 때 한랭 질환에도 특히 노출되기 쉽다며 외출할 때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채비하고 개인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입춘 이후 뒤늦게 찾아온 맹추위는 다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는 오는 주말 차츰 풀리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오전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은 2도 예상됩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옴에 따라 내륙을 중심으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이번 맹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이후에는 낮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화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은 곳들이 있습니다. 운전과 보행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